이 신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2017년 서울시 정책과 비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 교육정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정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의원님,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 예산 이런 거를 감시하고 뭐 편성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네. 이제 그 서울시에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네. 본청, 그다음에 11개 지역청, 29개 그 직속 부속 기관의 행정 사무를 감시하고 네. 또 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위원회가 서울시의 교육위원회입니다. 아, 교육조례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신 교육공무직법인가요? 네. 그것도 같은 사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네. 뭐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조례안이라든지 네. 그런 조례안들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 나라살림연구소 어떤 겁니까, 소장님? 네. 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뭐 그든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오늘 있는 이제 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예산 꼼꼼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좀 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뭐 우리나라 전체 교육청들처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인 수입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네. 거기다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약간 책임성에 이런 문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올해 2017년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2017년 이제 교육 예산은 최종적으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통해서 약 8조 1,477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은 2016년 제4차 추경 대비해서 네. 많이 줄어든 규모고요.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약 4,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줄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계가 있는 시설 사업비가 또 1,522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번 정책적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교육청 사업의 중요 핵심 사업은요. 네. 누리과정, 그다음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유아교육의 확대를 위한 공립유치원 뭐 신설 그런 사업들. 아, 국립유치원 신설. 그리고 예. 뭐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안성맞춤 교육과정, 그리고 중학교 종합예술활동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다 이제 보편적 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네. 많은 이제 교육 사업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예산 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다. 네. 그런 아쉬움을 시의회에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뭐 중요한 부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죠. 자, 전체적으로 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소장님? 아니 뭐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덧붙일 거는 없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지방 재정이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저성장 시대에 맞춰서 위축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되는 지점들이 더욱더 악화될 그 지표들이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건 아마 중앙정치에 관련된 문제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과 또 관련된 네, 있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먼저 누리과정 먼저 딱 귀에 네. 들어오는데요. 네.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이번에? 누리과정은 당초에 원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네. 일단 유치원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5,915억 원인데요. 예. 이 중에서 유치원분 2,363억 원만 편성을 했고요. 네. 그 어린이집 과정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또 못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한 발 후퇴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똑같이 각 5개월 분으로 편성을 해서 네. 일단 급한 분은 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7개월 분은 네. 올 도래하는 3월에 네. 중앙정부에서 이제 주는 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되면 네.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지 않나요? 7개월 분이 올 3월에 이제 한다는 이게 건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좀 응급처치로 이제 해결을 한 건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튼 네. 선거가 이제 대선이 어떻게 끝나고 하면 제대로 된 추경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좀 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디가 사실은-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자의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박근혜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다. 예, 이제 지방정부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 측에서는 그건 지방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예산이고 내려보내고 있다. 뭐 그런 네.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전제가 이제 전제를 이제 얘기 안 했을 때 그렇게 되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지방재정 교부금이 네. 지방재정 교육교부금이 네.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냐? 원래 약속한 대로 다 채워주는 걸로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교부 재정금이 오를 거라는 네. 가정하에는 가능하지만 낙관적 경제 성장률 예측에다가 또 세수입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요지인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하여튼 내년 3월에 올해 3월이죠. 죄송합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추경 편성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꼭 100% 필요한 예.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3년 한시로 8,600억만 지원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전체 꼭 필요한 예산의 약 40% 정도만 지원하는 건데요. 네. 그 나머지 부족한 60%를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어떤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뭐 특별회계를 완벽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든지 네.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하든지 답을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성맞춤 교육과정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신규 편성된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성맞춤 교육과정은 네.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네. 그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되는 교육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뭐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기초 수학이나 네. 그런 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학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유아들의 네. 뇌 성장을 가로막고요. 사실상 조기 교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별도의 학습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국어라든지 그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 있게 우리가 책임 있게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은 그런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별도로 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 오더라도 네. 전문 초등 전담 교사들, 숙련된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지도도 해주고 뭐 그런 건가요?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후 시간에 빼서 따로 한다든가 뭐 그런 예산 지원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이제 저학년인데요. 네. 그런 이제 1, 2학년 전담 담임이라든지 그런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들을 또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산이 지금 올해 약 1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면은 아무래도 인건비 중심이겠네요. 그죠? 일단 뭐 교육비,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완성맞춤. 저도 지금 제 아이가 지금 6살이어서 네.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 와이프는 교육 철학에 의해서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다 또 하니까 저는 또 솔직히 걱정이 되게 몇 살 때부터 가르칩니까, 되게? 보통 지금 제 또래들이 벌써 한글을 깨우쳤더라고요. 선행학습이죠, 일종의. 네. 근데 이제 그게 교육상은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남들이 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이게 너무 좀 서둘러서 좀 한 감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태라든가 이 현황 같은 게 좀 파악이 되고 네. 약간 이것도 시범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렸을 때 본 것처럼 약간 나머지 학습처럼 네.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학부모 제 본인 입장에서 좀 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서둘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별도의 학습 없이 보내더라도 네. 이렇게 잘 적응하고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사들에 대해서 네. 현재 어떤 계획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창수 소장님 지적은 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감시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판하고의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어떤 네. 겁니까, 의원님? 지금 서울 지역에 네. 그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의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거죠. 저출산 예, 고령화 그리고 이제 그 도심 지역에 또 이제 공동화되어 있는 학교가 많은데요. 예.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예.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일단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학교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인데요. 네. 현재 지금 서울시에 약 200명 이하의 네. 학생 수가 있는 학교가 약 14개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7곳이 네. 교육부에서 지금 그 통폐합하려고. 통폐합을 하는 대상인데요. 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네. 이런 학교들을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학교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뭐 생활체육 또 평생교육을 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 학교로 지금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네. 정규 교육을 받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들이 학교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네. 건가요? 일단 이제 그 학교별로 네. 그 학생들의 재능에 맞는 그런 특기 교육들도 좀 강화하고요. 아.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런 이제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예. 학교 발전을 위한 그런 뭐 청사진도 좀 듣고 참여할 수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생활체육도 네.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뼈대를 좀 갖춰주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지금 이 200명 이하의 학교 14곳도 문제지만요. 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생이 107만 명인데 학교가 2,3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 소규모 학교 될 학교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많이. 예, 그래서 일단 학교의 소규모화는 일단 기본 전제라고 보고 예.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칸막이를 좀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학교라고 하는 교사와 학생만의 그런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예, 소장님?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예. 아, 이제 500명이 평균이 500명이니까 네. 지금 300명도 안 되고 이런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한 100명 이하 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일단은 될지 이제 뭐, 교육복지 차원에서 네, 일단은 그거를 사회의 어떤 그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로서 풀어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까지 접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명 이하까지 가게 되면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 아닌 것 같은데, 서울시 이게. 교육청과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네. 소규모 학교이지만 네.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학교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지라든지 네. 그런 그 외딴 뭐 작은 섬에도 학교가 존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 네. 그런 좀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좋은 점을 좀 살리고 좀 불가피한 경우에는 네. 통폐합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충분히 그 좀 시도해봐야 될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좀 예.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좀 시행해 보면서 좀 결과를 봐야겠군요. 네. 자, 다음으로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 예산 정책에서 서울형 무상급식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형 무상급식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원래 무상급식은 중앙정부에서 쭉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이렇게 굳이 서울형이라는 그런 좀 표현이 좀 네. 저도 좀 생소한데요. 무상급식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무상급식이 현재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만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서울형 무상급식 지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 교육복지 네. 실현을 위해서 학교 이제 구간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그 급식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종사자들의 그런 복지를 좀 그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내면 그 급식비에는 식품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종사원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네. 우리 종사자분들의 급식비에 그 급식비를 편성을 할 때
종사자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초등학교 경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내려보는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무상급식 예산이 좀 많이 그 증폭 늘어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인건비라든가 기타 재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종사자 1인이 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진다면 네. 이건 정말 과도한 부담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조리사라든지 조리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신체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을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네, 것 같네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이게 뭐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인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네. 좀 이 계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계약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뭐 이게 급식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비리 사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불신을 좀 극복하기 위한 네.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형 혁신지구 정책 이건 어떤 거죠? 네, 서울형 혁신적 정책은 어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 민간이 협력해서 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그 올해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로 현재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다투어스 자치구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정책인데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실화가 좀 아직 충분히 안 돼가지고 네. 피부에 좀 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냉정한 좀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네. 뭐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좀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의원님도 이정훈 의원도 지금 이건 좀 약간 좀 논란거리가 있다 그런 언지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한 군데다 5억씩 지원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서로 약간 이제 이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약간 이제 불신이나 네. 기관이 다르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도 좀 많이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교육을 뭐 조장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사교육 주장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건? 예, 오히려 저희 아이들 좀 많이 놀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에 대비를 안 한다는 비판이 또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건 양날의 칼이고요. 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계가 이제 굉장히 벽이 높은데 네. 이거를 이제 이 어떻게 같이 지역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계에도 좀 준비가 더 필요하고 네. 이 자치구는 또 자기 사업처럼 또 이제 교육계에 대해서 좀 개입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몇 가지 정책적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정원님.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작년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자를 건 자르고 증액할 건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정원님께서 보시기에 올해에 이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그 예산 순순위를 봤을 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뭐 문제점 우리 공개에게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뭐 전향적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생색내기로 했다고 보세요? 공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 사업들이 네.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이런 교육 불평등은 또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관계가 조희연 있습니다. 교육감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진보적인 교육감이다 이렇게 표방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네.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더 많은 저희가 투자와 네.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교육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뭐 일반고 전성 시대라든지 고졸 전성 시대라든지 현재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게 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희연 교육감 혼자 힘으로 어려운 겁니까? 조희연 교육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 그래도 교육감 의지가 있으면 상당 부분 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원 구조 자체가 워낙 의존 재원이 많고 네. 교육 사업비의 비중이 인건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한 교육 사업비의 비중이 현재보다는 2배 이상 네. 좀 늘어나야만 어느 정도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교육의 그런 그 효과를 좀 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정원 의원님한테 드렸냐면은, 뭐 특징을 쭉 이제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그냥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들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별로 보이질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주연교육감 취임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 정책과 예산이 같이 가는 건데 네. 예산의 지출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사업비를 2배로 늘리려고 하면 네. 다른 곳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교육사업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예산이라는 건 전체 양을 늘리는 파이도 중요하지만 네.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쓸 수-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건데 물론 이제 많은 건 그렇죠. 아니죠. 그러나 이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건비는 못 건드리더라도 네. 다른 부분의 사업비에서 조금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조 개혁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 좀 많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조 개혁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줄인다는 것이 예, 개혁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의원님 뭐 시간 많지 않은데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이번에 올해 서울시 교육 예산 관련해서 시의원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일단은 교육 사업 관련해서 네.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공과도 좀 이제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건? 이제 네. 현재 여러 가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육 복지 관련된 네.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한 좀 그 평가를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상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뭐 이렇게 안보 교육, 인성 교육, 뭐 통일 교육,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각 뭐 부서별로 그 제각각입니다. 아, 그, 지금요? 예, 유기적인 그런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네.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시설 사업비가 네.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글쎄 올해 말이에요. 4,600억입니다.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뭐 화장실, 창호 정말 손볼 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사업들이 집행되는 과정이 계약인데요. 이 계약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요 계약자가 선정이 되는데 원래요 계약자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통해서 또 하청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작년에 그랬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아. 계약 부조리고요.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된다면 많은 네.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이 아낀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네. 복지를 위해서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교육감의 의지 네. 이런 비리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에 뭐 최순실이다 뭐 이래갖고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이 서울시 교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특집 방송 만든 것도 결국 그런 건데요.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 네. 그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래서 예. 하는데 그중에 교육청이 한 9일 정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 정말 이제 바닥을 좀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청까지는 그래도 좀 자료가 좀 공개가 돼 있고 하는데 네. 학교로 내려가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줘요? 잘 안 주고 그 하나만한 자료를 준다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약이나 네. 이런 게 거기 있는데 네.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직접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재정 투명성 그래야 사람이 신뢰가 생기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있기도 할 텐데 네. 알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마저 불신을 느낄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불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조영 교육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을 내놓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시죠. 2019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큰 네. 변화가 생깁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부채를 설정할 때 네. 그 BTL, 그러니까 저희 민자투자 사업 했던 것도 부채에 포함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은 좀 덜한 편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파산 단체가 됩니다. 그래, 경기도 교육청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아직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후년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투자 네. 사업 이런 걸로 이제 떠넘겼던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이정원 의원께서 좀 전에 날카롭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아직도 붙여져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